예,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7년차 방구석 유튜버가 말하는 1인 크리에이터 그 13강. 예, 13강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표절과 패러디에서 배워볼 건데요. 유튜브 영상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노딱이라 그러죠. 노딱.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건데 노란 딱지 혹은 수익 창출 금지. 이런 게 붙으면은 실컷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물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좀 안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뭐 노란 딱지나 이런 게 붙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남의 영상 표절했다더라. 신고로. 이게 그러면은 좀 많이 억울하겠죠. 근데 어떤 영상은 딱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어떤 영상들이 생각나요. 원작 영상들이 떠올라요. 근데 얘는 노딱이 안 붙어. 오히려 더 잘 돼. 그럼 배가 아프겠죠. 이 차이가 뭘까? 예, 표절이냐 패러디냐. 표절이냐 패러디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상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셔야 돼요. 좀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면요. 학습 내용은 일단 13-1 첫 번째 섹션에서 표절, 패러디에 대한 일단 개념, 컨셉추얼한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표절은 뭐다? 패러디는 뭐다? 일단 좀 다뤄놓고 그러고 나서 13-2 섹션에서는 그래서 표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 표절을 회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영상, 내 콘텐츠가 남의 거를 뺏긴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남의 소스, 남의 이미지를 가져다 써서 혹은 뭐 남의 음원, 남의 뭐 효과음 이런 거를 가져다 써가지고 노딱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딱이 또 뜰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문제 안 되는 소스, 아예 무료 소스, 저작권이 없는 소스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지금 강의 영상에도 그렇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쓰는 것들 보면 뭐 그다음에 음원, BGM 같은 거 깔아놓는 영상도 있잖아요. 다 무료 소스예요. 예, 이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강 수업을 듣고 나시면 13강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일단은 표절 패러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표절 패러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 표절을 그래서 표절이 뭔데 이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돼.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골조야. 이거 알면은 내가 조금 의식해서 영상을 만들면은 표절을 피할 수 있어. 회피할 수 있어.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스들, 무료 소스, 저작권이 없는 소스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절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 표절. 표절이 뭐냐? 모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 이 강의 영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B군이 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든 영상의 일부, 요만큼을, 요만큼을 내 동의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잘라 썼어. 요것도 표절이 된다. 몰래 따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체를 그대로 또 따다가 썼어요. 당연히 이거는 표절이고. 근데 이제 상황이 요러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러면 내가 있고 B군이 있는데 김영 요 부분만 내가 좀 따다 쓸게. 그래가지고 공표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 대가로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출처 김영 김영 거에서 떼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홍보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딜을 해서
가져다 쓰면은 이거는 표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몰래 여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몰래. 그러니까 일부를 따다 쓰든 전부를 따다 쓰든 일단 몰래 따다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몰래 말 안 하고. 두 번째로 이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표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원작자, 그 원작자. 그러니까 특히 음원 9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 가요계가 굉장히 뭐 흥하기도 했지만은 표절에 대한 아픈 역사, 흑역사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 안 했기 때문에 해외곡, 특히 이제 미국 곡 말고 뭐 중남미라든지 우리나라랑 좀 이제 교류할 일이 좀 잘 없는 나라 곡을 뺏겨오면은 뭐 이거 밝혀지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봤더니 야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작사 작곡가들이 다 이제 자기 것처럼 자기 거였던 것처럼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작사 작곡가들이 보면은 오늘은 안 밝히겠지만은 이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안 밝히겠지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작사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당시에 작사 작곡 이제 그 이제 이끌으셨던 분들 중에 보면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이 수십 곡을 뺏겼어요. 수십 곡을. 예. 범죄죠 어떻게 보면 범죄.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작자들도 몰랐을 거고 고소 고발도 안 이루어졌을 거고 유튜브 이런 데 이제 올라왔으면 다 이제 노란 딱지 붙어 가지고 아예 이제 저작권 창출 이제 그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됐을 건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치 자신의 곡처럼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어떻게 보면 했었던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직까지 표절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또 띠용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표절로 아직까지 표절이다. 대법원이나 뭐 고등법원이나 그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판결 땅땅땅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봤더니 아직까지는 표절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판결 난 사례가 없어요. 예, 없고 우리가 대부분 표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저작물이란 거는 원작이 있으면은 이거 좀 튜닝해서 좀 가미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겠다. 뭐 좀 굉장히 제일 쉬운 걸로 얘기하면 캔디라는 그 굉장히 옛날에 히트쳤던 이 세대가 틀려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 세대에는 이 캔디라는 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뭐 이렇게 했던 그 만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작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2차 저작물은 뭐냐? 그거를 만화화하는 거. 이게 2차 저작물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러면 다 알겠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원래 웹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웹툰으로 1차 2차 저작물, 2차 저작물 첫 번째 이제 웹소설 웹툰으로 나와서 대흥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명배우들이 나온 그 드라마로까지 나와가지고 대흥행을 했던 그 2차 저작물인데, 그러니까 정말 바보같이 이제 몰래 따다 쓰는 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쓰진 않는다. 유튜브 영상도 보면 이제 몰래 따다 쓰는 영상들 보면은 원작 오리지널 영상 소스가 있으면은 이게 A 원작이면은 어떤 식으로 좀 튜닝을 하냐면은 이제 프레임을 넣는다든지 상하 뭐 좌우 반전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1이라도 뭐 0.1이라도 줬다. 그러면 그건 2차 저작물이에요. 근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작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2차 저작물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굿즈 만들거나 이런 거는 다 2차 저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이제 사실상 만들면은 이거는 표절이 아닌 불법 복제가 성립이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는 불법 복제다. 예. 이제 개념은 조금 감이 오시겠죠. 표절을 이제 성립하는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피고가 원고의 것을 기초로 했냐. 피고라고 하면 뺏긴 사람이에요. 이제 법원 용어인데 원고는 원작자가 될 거고 의거했다, 모방했다, 뺏겼냐. 그러니까 네가 뭐 만든 게 남의 거 보고 만들었냐.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원고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면 우연이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표절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성립 이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1번에서 막혀요. 원고가 이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원고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의 이거를 보고 뺏겼습니다. 이렇게 성립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떻게 뺏겼다 이거를 참 보고 뺏겼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절 성립이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우연이라도 그리고 이게 뺏긴 게 아니라고 하면 우연이라도 침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2차 저작물 뭐 침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빠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겠죠. CCTV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CCTV 이 사람이 A의 작품을 B가 표절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이제 그대로 갖다 뺏겨서 이렇게 뭔가 작품을 작업하는 게 CCTV에 고스란히 다 찍혔다. 그러면 일단 1번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새로운 창작성 변형의 유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실 건데 변형 피고의 확연히 차이가 나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A랑 원작 A랑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 이제 침해물하고 이 B랑 똑같으면은 문제가 돼요 확실히.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 아니 확연히 뭐가 차이가 난다. 캐릭터가 다르다. 뭐 생김새가 다르다. 색감이 다르다. 뭐라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많이 하는 짓이 이제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상하 반전 하면 이제 거꾸로 나오니까 보기 뭐하니까 좌우 반전. 아니면 뭐 프레임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로 약간의 변형을 주는데 이 플러스 알파 변형의 변형된 요소가 부분이 창작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침해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좀 창작적으로 뭔가 변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네 게 아니지만 이 변형된 창작물은 네 오리지널리티 원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표절은 아니야라고 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 유사 비슷하냐 변형으로 인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다라고 하면은 침해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뭐 명확하게 다른 내용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딱 봐도 이거 표절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이거 딱 뺏긴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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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표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성립은 안 된다. 표절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표절은 아니다. 법적으로 오히려 표절 판결 받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표절 라는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이제 크레딧, 우리의 이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다라고 하면 더더욱 치명적이겠죠. 이 표절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요. 이제 법안이 또 못 따라가고 있고, 일단은 이 제가 참 뭐 출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좋아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싫어도 하는 이 주엉규 씨, 신사임당 이 유튜브 채널 했던 분이 이분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나서 이제 여기하고도 좀 이제 좀 그런데 클 뭐뭐 101이라는 이 VOD 강의하는 데서 강의를 해요. 지금도 강의 영상 팔고 있고 문제는 이 강의 영상에서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뭐 이런 거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고 제자들이 제법 많이 생겼는데 제자 중에 이제 좀 뜬 애랑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좀 있다. 뭐 이제 누구 거를 그대로 뭐 갖다 뺏겼는데 표절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했다 막 이런 칭찬을 하면서 문제가 돼서 한동안 이제 모든 방송 하차하고 그랬었습니다. 좌중의 시간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또 이제 제일 큰 화제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AI 툴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영상 만드는 교육을 하는 강의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저한테도 막 의뢰가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인간의 창작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 이제 컨텐츠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시작이 사실은 이제 창의력, 창작성 이제
창의력 개발 관련된 컨텐츠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네거티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AI 툴을 뭐 완전히 무시하고 챗GPT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좀 어느 정도 또 잘 활용을 해야지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AI가 생성한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작권 인정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상 저작권 창작물 저작권이 있다 없다 이 판결을 하게 된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창작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저작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인간의 사람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AI 상성 툴은 결국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다 저작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슈고 우리나라가 미국 판례법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따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AI 툴로 만든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준다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몇 년 되긴 했는데 이제 뭐 KBS 공영방송이 개인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이제 저하고 구독자 수도 비슷하구나 저하고 저 정도의 그냥 이제 개인 방송 컨셉을 그대로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소송도 진행됐었고 시끄러웠어요. 지금 이제 조용해졌는데 아마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뒤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는 사태 그 다음에 KBS 사장님이 국회에 불려나가서 뭐 그런 데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깨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유튜브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저작권이 있는 특히 이제 음악 혹은 영상 소스를 사용했을 시에는 수익 창출이 제한됩니다. 일명 노딱이라고 그러죠. 노란 딱지가 붙거나 아니면 아예 수익 창출 이 달러 표시가 X표가 이렇게 딱 붙어요. 달러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일면 녹딱 노란 딱지가 붙는다. 유튜브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죠. 구글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회사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 뭐 최고 기업 공부를 하게 되는 기업이 디즈니입니다. 어디 회사냐? 미국 회사입니다. 예. 미국 법이 제일 앞서 있어요. 이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가장 발전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또 잡아내는 기술이나 이것도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칼 같다. 특히 음원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다. 두 번째, 유튜브 광고로 발생한 수익이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건데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수업 초창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제 이게 원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함축해서 한 15분 뭐 50분짜리 영상이 한 15분짜리 이 내용을 좀 함축해서 내용까지 다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익을 제법 창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은 돈이 벌리니까 신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좌에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튜브 이제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그러고는 이제 내가 등록해놓은 계좌로 돈이 출금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의 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창출돼서 나한테 계좌로 입금이 되다가 굉장히 하필이면 제일 큰 돈이 쌓인 몇백만 원 돈이 이제 쌓인 이게 환수가 돼버립니다. 내 통장에 안 꽂히고 원 저작자에서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 테크 팀이 이거를 검토한 이후에 이게 맞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입금을 안 해주고 송금을 안 해주고 이 원작자한테로 돈을 쏴줘 버려요. 그리고 운영자는 이제 실제로 광고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요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한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은 요거 막상 당해보면 기분이 참 안 좋거든요. 눈에 보이던 돈 막 이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갑자기 이제 증발해 버리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그 수익 창출 금지 당하고 그동안 발생시킨 수익 이제 아직 그 계좌 이체 안 된 것들이 환원 당하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디 이제 뭐 대행업체나 어디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거고. 이게 이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원작 수익을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IP 침해 관련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틀어막고 법률 자문을 이제 해주고 좋게 좋게 이제 반성문 보내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법적인 소송에 딱 휘말리는 순간 이제 골치 아프다.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시면은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에 잘못 휘말려 가지고 이게 뭐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실형을 살아야지만 이게 꼭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빨간 줄이 가요. 취업 못 합니다. 예, 바로 그냥 데미지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유튜브 영상도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패러디 이번엔 패러디입니다. 예, 기존 원본에서 따와서 재생산해서 사용하는 컨셉이고 잘 알려진 원작을 비틀어서 풍자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문학의 한 표현 형식이에요. 요런 거. 이것도 좀 이제 눈썰미 없으신 분들은 스타벅스 로고 아니에요? 예, 마스크. 예, 이 코로나 때 이거를 약간 비유해가지고 풍자해서 만든 스타벅스 로고죠. 패러디의 판단 기준은 뭐냐? 패러디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또 기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꽤나 이슈거리인데 이 패러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문의 양식에 해당이 되고 하나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풍자성 문화, 정치 풍자라든지 SNL 같은 프로그램이 이런 거 참 잘하죠. 이를 허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율성 이런 걸 더 높이기 위해서 패러디를 넓게 사용하면은 저작권 침해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 이런 거 잘 해야 되는데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혹은 뭐 미세하다라고 하면은 엔간하면 이거는 뭐 정서상 넘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 케이스 이게 문제인데 이제 상업적 패러디인가 아닌가 이제 패러디 저작권 침해 여부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는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비평이나 풍자 목적의 패러디다. 우리 유튜브에서 정말 어그로 끌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슈화는 하지만은 비평 풍자를 통해서 나는 이제 수익 창출은 안 하고 구독자랑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랑 조회수만 올리겠다. 이제 이 조회수로 수익 창출이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소지가 훨씬 큽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평 풍자에 대해서 이걸 목적으로 패러디를 하면은 좀 너그럽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표절도 표절이지만은 패러디를 또 인정한 이력이 없다. 엔간하면 2차적 저작물로 다 이게 엮여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뭐 지식재산 강국, 뭐 특허 4대 강국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작권이나 이거 가지고 산업화, 사업화하는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약하다. 약하다. 굉장히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나 이런 쪽 변호사들도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침해나 이런 쪽 전문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좀 많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 대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지식재산 소송 자문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상표 혼돈의 여지가 없어도 단속 대상. 그러니까 패러디, 풍자 다 좋아요. 이거 아시죠? 인마. 푸마 가지고 이거 뭐 패러디한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그냥 웃자고 보는 하나의 그냥 컨텐츠로서 소화를 하고 유통을 하면은 그러니까 컨텐츠로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해당 이 인마 상표 같은 경우는 퓨마 브랜드와 혼돈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는 이제 혼돈하냐 안 하냐 이건데 이게 없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한국은 짝퉁 상표를 보고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옷을 만들거나 이런 걸로 이래 패러디물로 옷을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인 제재. 특히 이제 취업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거랑은 거리를 두시고 엮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 혼동의 여지가 없어도 단속 대상 말씀드렸는데 부정경쟁법이라서 부정경쟁법 발음이 안 되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이제 지식재산 저작권법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희석화 방지 조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희석화가 뭐냐? 이 브랜드를 하나 기업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삼성, LG. 근데 이거를 공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패러디까지는 좋은데 그 패러디라든지 이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스크래치가 난다. 그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저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저명한 상표만의 고유한 식별력이라든지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범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패러디 할 때도 상대를 봐가면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너무 까거나 이 브랜드를 패러디하고자 하는 브랜드나 이 어떤 로고를 뭐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패러디, 표절, 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수준의 지식 정도는 좀 소개를 했고요. 좀 쉬셨다가 13-2 내용에서 좀 더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표절을 좀 회피하기 위한 전략, 좀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소스를 어디서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데 무료 소스, 저작권 이슈 없는 소스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